지금 막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신 분이었는데 온라인으로 뭔가를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세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거 해도 되냐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마케터님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예비 대표님들한테 종종 연락을 받으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25년의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저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신 초보 대표님이 계셨어요.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막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온라인으로 뭔가를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를 세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으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런 거 해도 되냐.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마케팅 회사에서 상위 노출을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대표님뿐만 아니라 제가 강의를 가보면 많은 대표님들이 실제로 이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심지어 저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만 신청을 해서 비즈니스를 열기만 했을 뿐인데 저는 지금도 저한테도 마케팅 대행사에서 온라인 광고 관련한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전화하는 주제는 보통 3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3가지는 절대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상위 노출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상위 노출을 해준다라는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 브랜드 자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블로그 작가들을 통해서 너의 핵심 키워드를 내가 그쪽에서 상위 노출을 시켜줄게 라는 프레임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노출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결국엔 비용을 나중에 지불을 해야 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건 내 자산이 아닙니다. 뭔가 중간에 일이 틀어지거나 내가 원치 않는 콘텐츠를 쓴다고 해서 그거를 수정을 해달라 혹은 그거를 바꿔달라 라고 말을 못해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 콘텐츠 내가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그거 저 주세요. 저희도 그렇게 올리고 싶어요. 네,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고 그 블로그를 운영한 그 블로거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짜로 뭔가 해주는 것처럼 공짜로 상위 노출 시켜준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손님이 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일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돈을 달라고 하겠죠. 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 뭔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못해요 라고 하면 앞에 올라갔던 상위 노출들도 글이 다 떨어져 버릴 거예요. 다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은 지났지만 나의 콘텐츠는 하나도 쌓이지 않고 내 자산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의 블로그 플랫폼을 활용한 상위 노출 콘텐츠는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SNS 계정의 팔로우나 이웃을 구매해준다라는 거예요. 특히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실 경우에 팔로우 구매, 한국인 팔로우 구매를 해드릴게요. 또 팔로우 늘려드릴게요. 라고 많이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브랜드를 처음 시작하면서 계정을 새로 열었을 때 우리 브랜드에 팔로우를 하는 사람이 0명이면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좀 사람이 많이 늘어서 우리 손님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팔로우를 사고 싶은 유혹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알고리즘은 굉장히 똑똑해요. 오히려 팔로우 수가 허수로 많은데 내가 하나를 콘텐츠를 올렸을 때 반응이 안 좋아서 그 팔로워 대비 반응 수가 너무너무 적으면 당연히 이상한 계정이라고 보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지수가 쌓이면 결국에는 더 노출이 되지 않고요. 거기 있는 팔로워들도 진짜 허상의 팔로워들이기 때문에 내 걸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로워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늘리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허수의 고객은 내 비즈니스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지 말고요. 진짜 우리 콘텐츠 결에 맞는, 우리 브랜드 결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늘려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유의미한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무료로 체험단 해드릴게요. 인스타그램 몇 명, 블로그 몇 명, 저희가 몇 개월 동안 한 달에 몇 명씩 보내드려서 해드릴 테니 대표님은 서비스만 좀 제공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건 저는 무지성 체험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걸 진행을 해서 말 그대로 마음고생, 몸고생 하신 대표님들을 많이 뵀거든요. 여러분, 체험단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체험단을 하시려면요. 브랜드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받을 수 있는
체험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브랜드에서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이 적더라도 내 타겟 고객에 명확히 들어맞는 그런 블로거인지 그런 크리에이터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내가 어떠한 포인트로 어떤 후기를 받고 싶은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준이 선 상태에서 그 기준에 적합한 크리에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한 달에 몇 명씩 막 무조건 양으로 밀어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은 적더라도 내가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한 달에 한 명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단 우리 브랜드와 결이 맞고 우리 브랜드의 타겟 고객군에 정확히 일치하는 크리에이터를 섭외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쌓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양으로 때려치고 막 그냥 여기 좋아요 무슨 어쩌고저쩌고 해요 이런 식의 막 블라블라로 점철되어 있는 후기는 오히려 사람들이 읽으면요 이거 돈 받고 후기 써서 했네 라고 너무 티가 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단을 운영을 할 때도 진정성 있게 정성적으로 우리 타겟 고객에 딱 맞는 크리에이터들을 섭외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5년 사업자를 처음 내시는 대표님들은 이 세 가지를 꼭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뚝심을 가지고 나가십시오.